2025 시즌 내내 역대급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는 안세영을 두고 결국 중국 언론이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한 선수의 강함을 경계하는 차원을 넘어 중국 배드민턴 체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BWF 월드투어 파이널스가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면서 대진 추첨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이미 야마구치 아카네와 한 차례 맞붙은 안세영이 불과 9시간 뒤 같은 상대를 준결승에서 다시 만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입니다. 중국 언론은 이를 두고 중국 선수의 결승행을 위해 한국과 일본이 스스로 체력을 소모하도록 만든 구조라는 분석까지 내놓으며 경기 운영 방식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략적 변수에도 불구하고 안세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별리그 3차전에서 21로 역전승을 거둔 데 이어 준승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예고하며 중국 측의 계획이 사실상 무의로 돌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71승 4패, 시즌 승률 98%가 보여주듯 지금의 안세영은 단순한 강자가 아니라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수준의 절대적 존재로 성장했습니다. 중국 언론이 말하는 우려는 결국 한 한국 선수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중국이 더 이상 여자 단식을 주도할 수 없다는 구조적 공포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월드투어 파이널스에서 벌어진 대진 논란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일반 대회와 달리 조 1위와 조 2위가 다시 맞붙을 수 있는 독특한 추첨 방식이 적용되는 대회긴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특히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연출됐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조별리그에서 아아칸의 야마구치와 경기를 치른 지 불과 9시간 만에 다시 준결승에서 그녀와 재대결을 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대진 추첨이 중국 홈에서 진행됐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중국 팬들과 언론조차 이번을 두고 자연스럽지 않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중국 배드민턴의 전략적 목적이 안세영의 체력을 최대한 소모시키고 자국 선수들의 결승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루에 2차례나 일본과 한국의 체력 소모전을 유도함으로써 야마구치의 힘을 분산시키고 동시에 안세영까지 지치게 만들어 결국 왕지에 또는 카네에게 결승엔 유리한 흐름을 만들어주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의도했던 전략적 구상은 결과적으로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 조별리그 3차전에서 안세영은 첫 게임을 14대 21로 내주며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이후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두 번째 게임에서 21대 5라는 압도적 스코어를 만들어내며 경기의 주도권을 단번에 가져왔고 마지막 게임에서도 22대 14로 승리하며 침착하게 역전승을 완성했다. 특히 21대 5로 끝난 두 번째 게임은 중국이 노렸던 체력 소모 전략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체력전으로 몰아가려는 야마구치의 의도와 중국의 설계는 전혀 통하지 않았고 안세영은 체력 부담을 최소화하며 전술적 조정과 페이스 변화만으로 경기를 장악했다. 이어 열린 중결승에서는 상황이 더욱 분명해졌다. 야마구치는 장기전으로 승부를 끌고 가려는 특유의 운영을 시도했지만 안세영은 랠리의 길이와 템포를 주도적으로 조절하며 상대의 전략을 사전에 차단했다. 경기 중반 이후에는 야마구치가 오히려 체력적으로 흔들리는 모습까지 보였고 안세영의 전기는 점점 더 안정적으로 흘러져 갔다. 체력전이 아니라 경기 운영 능력에서 승부가 갈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국 언론 역시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중국 매체들은 계획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실망감을 드러냈고 안세영의 현재 승률은 정상적인 대비만으로는 상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일부에서는 중국 대표팀이 대응할 전술적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자조적인 분석까지 등장했다. 결국 중국이 복잡하게 설계한 구도가 오히려 안세영의 압도적인 실력을 부각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현지 반응의 공통된 분위기다. 중국 언론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지점은 안세영이 기존의 경기 시스템이나 외부 환경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첫째로 대진 추첨이라는 변수는 보통 선수들의 흐름과 심리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지만 안세영은 매 경기 다른 패턴과 상대 유형이 주어져도 스스로 전술을 조정하며 주도권을 되찾는 능력을 보여왔다. 조별리그와 토너먼트가 하루 사이에 이어지는 일정도 흔히 체력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그녀는 이를 오히려 경기 운영 능력으로 상쇄해버렸다. 둘째로 홈 어드밴티지 역시 무력화됐다.
중국 선수들은 익숙한 환경과 팬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상승세를 타고 상대 선수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전략을 취해왔다. 그러나 안세영은 관중 분위기나 코트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침착하고 안정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다. 중국 언론이 이를 두고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선수라고 평가할 정도다. 실제로 중국이 가장 자신 있었던 체력전 유도 전략도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야마구치를 하루 2번 붙이는 대진을 통해 체력 소진을 노렸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안세영이 오히려 상대보다 더 빠른 회복력과 페이스 조절 능력을 보이며 장기전에서도 우위를 점했다. 체력전으로 흘러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은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힌다. 넷째로 전술 흔들기 역시 효과가 없었다. 중국과 일본 선수들은 초반에 강한 압박으로 안세영의 패턴을 깨려 했지만 그녀는 경기 중반부터 빠르게 흐름을 복구하며 전술적 대응 능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게임부터 페이스를 다시 장악하는 모습은 상대 전략의 의도를 무력화시키는 근본적인 힘이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중국 언론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은 중국이 보유한 모든 통제 전략, 즉 환경, 체력, 대진, 전술 등 다양한 변수들이 안세영 앞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시스템 자체로 흔들 수 없는 선수, 상황을 스스로 반전시키는 선수라는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중국 내에서는 더 이상 대응책이 없다는 자조적인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안세영이 보여주는 압도적 적응력과 안정성은 중국이 가장 불안해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중국이 계획했던 결승 전략이 무너진 근본적인 이유는 전력 구성 단계에서부터 발생했다. 가장 큰 타격은 천이페이의 불참이었다. 중국 여자 단식의 핵심이자 안정적인 에이스 카드였던 천페이가 빠지면서 중국 대표팀은 전략적 선택지가 크게 줄어들었다. 자연스럽게 왕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지만 왕주인은 시즌 내내 안세영에게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하며 7경기 모두 패한 상태였다. 실력 차이가 명확한 상황에서 홈 대회 결승에 중국 선수를 반드시 올려야 했던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 선수끼리 체력을 최대한 소모시키는 구조적 설계가 필요했다. 이 때문에 조별리그와 중결승의 배치를 통해 야마구치와 안세영의 체력전이 반복되도록 하는 구도가 만들어졌으며 이는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전략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나리오를 안세영의 경기력으로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 체력 소모를 유도한 전략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고 전술 흔들기나 경기 흐름 교환 같은 시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결국 중국이 애써 확보하려 했던 결승 구도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무너져 내렸다. 중국 언론은 이를 두고 한국 선수의 전성기를 넘어 시대가 도래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부 매체는 이번 시즌의 중심축이 더 이상 중국이 아니라 안세영이라는 분석을 공개적으로 내놓기도 했다. 이는 단순한 패배를 넘어 중국 배드민턴이 기존의 전략과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안세영을 제어할 수 없다는 불안과 위기감이 반영된 평가다. 안세영이 이번 시즌 기록하고 있는 압도적인 승률은 중국 배드민턴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단일 시즌 11회 우승이라는 대기록에 도전하고 있으며 이는 역사상 가장 높은 우승 페이스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성과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개인 기량의 상승을 넘어 국제 여자 단식 구도의 중심이 완전히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중국 배드민턴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전통적인 강세가 점점 약화되는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중국 선수들이 다양한 전술과 시스템을 통해 경기의 흐름을 주도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안세영 앞에서 전략적으로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중국 언론의 표현은 이러한 위기감을 그대로 반영한다. 막을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평가부터 안세영을 넘지 못한다면 중국 배드민턴 완조는 다시 세워지기 힘들다는 비관적인 진단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부 매체는 경기력의 격차가 단순한 세대 교체 수준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분석하며 중국이 기존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안세영이 만들어내는 압도적 승률은 중국 선수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넘어 중국 배드민턴 전체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중국이 맞닥뜨린 가장 큰 과제가 되고 있다. 결국 중국이 느끼는 가장 큰 불안은 특정 경기의 패배나 한 선수에 대한 단순한 경계심을 넘어 구조적 위기감에 가깝다. 홈에서 대진을 유리하게 설계하려 했음에도 안세영은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하루 2차례나 일본과 맞붙는 부담스러운 일정조차 완전히 무력화했다. 이는 외부 환경이나 시스템적 개입이
안세영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중국 스스로 확인한 셈이다. 그 과정에서 중국 배드민턴계는 암묵적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인정하게 됐다. 지금 이 시점, 2025년 여자 단식의 중심축이 더 이상 중국이 아니라 안세영이라는 현실이다. 이는 단순히 강한 라이벌이 등장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안세영의 지나치게 높은 승률과 안정적인 경기력은 중국에게 개별 선수 차원이 아닌 책 전체의 균열을 의미하며 전통적인 통제 구조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이 느끼는 공포는 바로 이러한 시스템 붕괴의 조짐에서 비롯된